역사적으로 AI 기술을 선도해온, 그래서 지금 AI가 필수가 된 시대에 가장 큰 수혜를 받는 기업이 바로 IBM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대공학 에러입니다. 생성형 AI의 열풍이 한창이었던 2023년, 각 기업들의 기술 경쟁은 더욱 뜨거워지고 있는데요. AI 학습과 추론을 위한 반도체는 물론 이를 토대로 한 다양한 챗봇 서비스나 이미지, 음성, 영상 서비스까지 AI 서비스가 없던 시절로 돌아가기란 상상하기 어려운 시대가 온 것 같습니다. AI 최강자는 누구인가 하는 질문에도 각자의 의견이 많은데요. 강력한 후보들 중에서도 대중들에게는 잘 알려져 있지 않은 빠질 수 없는 AI 전통 강자, 아무래도 IBM이 아닌가 싶습니다. IBM이 주최한 지난 9월 19일에 진행된 Think Experience 2023 테크 서밋 2023의 컨퍼런스의 발표 내용을 잘 살펴보면 그동안 주로 B2C로 챗봇이나 검색, 이미지, 음성 등의 콘텐츠 생성 툴 등으로만 알려진 빅테크 기업이나 스타트업들과는 또 다른 IBM의 강력한 비즈니스 모델을 볼 수가 있는데요. 긴 시간 컨퍼런스 중에 진짜 여러분들이 꼭 아셨으면 하는 내용만 쏙쏙 뽑아서 정리해 보았습니다. AI가 등장함에 따라 글 요약해주고 시안을 빠르게 생성해주고 그야말로 고퀄리티의 아웃풋을 내면서도 시간을 어마무시하게 단축하는 시대가 왔는데요. 이는 곧 기업의 경쟁력으로도 이어져서 조직 내 업무, 생산 관리, 검증 등 모든 것이 AI가 도입될 수 있는 발판이 되었죠. 발표 중에는 다양한 기업들이 AI를 채택하는 비율이 급증한 사례를 보였는데요. 이는 말 그대로 효율성과 생산성의 파급적인 효과를 불러일으켜 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CEO 대다수가 AI 투자와 활용에 집중하고 있는 상황으로 아주 큰 기회라고 보는 부분이 있죠. 그러다가 GPT 기반의 다양한 LLM을 비롯하여 생성형 AI가 가장 주목받은 것이 바로 2013년도입니다. 몇 개의 기업에만 치중되었다고 보실 수가 있는데 실제로 기업 입장에서 필요한 AI를 생각해보면 또 이야기가 달라지는데요. 다양한 기업에 지원 가능한 플랫폼을 지원할 수 있는 기업이라는 면에서 본다면 역사적으로 AI 기술을 선도해온, 그래서 지금 AI가 필수가 된 시대에 가장 큰 수혜를 받는 기업이 바로 IBM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도 서버 구동이 힘들 정도로 많은 프롬프트 요청에 유지가 쉽지 않은 B2C 모델의 챗봇이나 이미지 영상 생성 서비스를 구동하기보다는 각자 기업마다 특화되어서 필요한 데이터를 학습하고 생성하고 생산성이 오를 수 있는 부분에 집중하는 걸 신용과 안전을 보장하면서도 지원 가능한 플랫폼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세상 모든 기업들의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B2B 모델로서의 AI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인 건데 이런 말씀 들으시면 갑자기 IBM이 어떻게 이걸 다 지원해 줄 수 있는 거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IBM이 지속적으로 투자해온 AI 투자와 이로 인한 다양한 비즈니스 확장 사례들을 살펴보신다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궁극적으로 AI 기술 활용에 대한 쉬프트를 예견하고 있는 IBM은 AI를 더해서 일하는 현재에 안주하지 않고 AI가 직접 일을 하는 형태까지 확장하는 AI 플러스 시대를 꿈꾸고 있는 것인데요. 세계 다양한 업종과 비즈니스 모델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IBM이 제시하는 AI 솔루션이 있다는 것이 핵심이죠. 왜 갑자기 IBM이 AI냐라고 느끼실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사실 AI의 역사를 따라가다 보면 IBM은 빠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IBM의 AI는 왓슨이죠. IBM의 플래그십 AI 솔루션인데 지금의 트랜스포머 기반의 생성형 AI 모델이 없던 2011년 제어파디라는 퀴즈쇼에서 인간 챔피언을 이겼죠. 복잡한 질문에 퀴즈가 나오면 자연어를 처리한 후에 답변을 하는 것이니 당시에도 상당히 놀라운 AI 기술이었습니다. 그 외에도 의료 분야에서는 암 환자를 진료하는 의사들에게 특정 치료 옵션이나 암 진단 관련 의견을 주는 왓슨 포 언컬러지나 메디컬 이미징 같은 의료 영상 데이터를 분석하는 기술도 이미 있었고요. 2019년에는 인간과 토론하는 AI인 프로젝트 디베이터를 선보여서 인간 전문 토론가와 토론을 진행하기도 했죠. 이때도 트랜스포머와 같은 모델을 사용하지 않고도 당시에 자연어 처리, 즉 NLP 기술을 사용해서 이미 주제에 대한 정보를 빠르게 수집하고 논리적인 주장을 구성하는 능력을 보였습니다. 더군다나 AI와 양자 컴퓨터를 결합하여 연구하고 있는 사실은 상당히 많이 알려진 사실이죠. 그래서 IBM도 자체적인 LLM, 라지 랭귀지 모델을 구축하고 트랜스포머 기반의 파운데이션 모델로서 생성형 AI 플랫폼을 구축해 나가고 있는데요. 즉 대규모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미리 학습되고 훈련된 AI 모델이 결국 다양한 기업들이 활용 가능한 AI 서비스로 이어진다는 것을 안 IBM이
IBM이 세상 모든 기업들을 위해 준비한 AI 서비스를 내놓습니다. 그 이름이 2011년에 AI 이름을 이어받은 바로 왓슨 X라는 거죠. 세상엔 다양한 기업들이 있고 각자 효율과 생산성을 추구하는 분야가 다 다를 겁니다. 그리고 같은 업종이라고 할지라도 개별 기업의 이슈와 향후 방향성이 다 다를 거고요. 고객이 다르고 조직이 다르다는 것이죠. 결국 범용적인 AI로서는 생산성과 효율에 한계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생성형 AI가 그 힘을 발휘하기 위해선 각 기업의 요건에 맞게 최적화가 필요하다는 것으로 이어집니다. 기업들이 AI 기술을 사용하여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인다는 입장을 보았을 때 가장 걱정이 되는 부분을 생각해 봅시다. 키워드만 뽑으면 5가지 정도가 있을 텐데요. 기업 기밀을 잘 관리하는 보안, 활용될 데이터의 정확성, 그 기업에만 특화되어 있는 튜닝 가능성, AI가 적용되는 과정이 투명하게 관리되어서 조직 구성원들이 신뢰 높게 사용하게끔 하는 AI 거버넌스, 마지막으로 기업 내 모든 조직에서 활용될 수 있는 스케일러블한 플랫폼이 그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것들이 보장되면 지금 보시는 이러한 다양한 영역에서의 비즈니스 성과가 기대가 된다는 것인데요. 경쟁사에게는 밝혀서는 안 될 매우 중요한 데이터나 차별화되는 요소, 앞으로의 전략, 로드맵 등 다양한 데이터가 담긴 문서나 자료들이 있을 텐데 생산성을 취하려면 이러한 데이터들도 활용하여 질문에 답을 추출하거나 요약하는 LLM은 필수적으로 필요하겠죠. 여기에다가 바깥 세상의 기존 정보들을 결합하는 능력까지 필요할 거고요. 이게 가능해진다면 여러 회의를 요약하고 히스토리를 관리한다거나 각 부서별로의 종합적인 협의 결과를 정리해준다거나 하는 등의 일반적인 회사에서 고려해야 할 다양한 것들은 결국 AI 파운데이션 모델의 보급에서 시작될 겁니다. 여기에 특정 제품이나 서비스를 홍보하는 마케팅 부서에서는 신박한 플라이어를 작성하고 블로그를 작성하고 아티클을 작성하고 이러한 콘텐츠 역시 기준에는 최대 수개월이 걸리는 일을 며칠 수준으로 줄여줄 수도 있겠죠. 그 외에 검색도 AI 도움을 받아 더 빠르게 더 정확히 할 수도 있고 원하는 콘텐츠 생성과 기계적인 분류의 자동화에서 더 나아가 다양한 텍스트로부터의 인사이트를 도출하는 작업까지 그 회사에 딱 특화된 형태로 원하는 아웃풋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보안과 정확성 그리고 튜닝 가능성이 여기에 적용되죠. 즉 기업에서 AI를 사용한다는 의미는 결국 보안과 범용적이지 않은 데이터에 튜닝된 데이터로 학습된 해당 기업에 특화된 AI를 잘 개발할 수 있느냐로 이어지는 것이죠. 더욱이 기업을 하나의 조직으로서 본다면 인사평가나 관리, 고객 대응은 물론 인재 채용에서 소비자와 맞닿는 앱의 현대화에서도 활용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생성물들은 결국 이게 쓸만한가의 기준이 되려면 결국 생성되고 AI가 지원하는 서비스의 결과물이 얼마나 신뢰도가 높냐, 왜 이러한 결과물을 낳는지 설명 가능한가, 차별, 혐오, 편견 등의 윤리적인 부분까지도 고려된 것이냐를 보게 될 텐데요. 실제로 80% 이상의 비즈니스 리더들은 AI 결과물의 설명 가능성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고 있죠. AI 거버넌스를 통해 접근 가능한 데이터와 AI 활용 프로세스가 구성원들에게 명확히 공유된다는 게 바로 이런 부분이죠. 이러한 관점에서 AI는 향후 계속 발전되기 때문에 선택한 IBM의 전략은 개방형 접근입니다. 다양한 AI 모델을 지원하는 IBM 플랫폼에 전략적으로 허깅 페이스와 협업하여 매일매일 쏟아지는 새로운 AI 모델까지도 활용이 가능하도록 플랫폼을 셋업한다는 것, 이게 플랫폼의 스케일러빌리티입니다. 현재 개발자들과 AI 연구자들에게 널리 퍼져 있는 플랫폼을 포용하는 것도 중요한데 IBM이 허깅 페이스와 협업함으로써 AI 파운데이션 모델 구축을 지속적으로 팔로우업, 싱크업 한다는 것이겠죠. 왓슨X는 3가지 컴포넌트를 제공하는데요. 왓슨X.ai, 왓슨X.data, 왓슨X.governance인데 앞서 말씀드린 5가지 키포인트들을 이러한 컴포넌트들로 전체 사이클이 잘 돌아가게끔 지원하는 것이죠. 왓슨X.ai가 기존 머신러닝과 파운데이션 모델 기반 새로운 생성형 AI 기능 전반을 훈련, 검증, 조정하고 배치할 수 있는 기업형 스튜디오라고 본다면 왓슨X.data는 데이터에 접근하고 공유하기 위한 쿼리, 거버넌스, 그리고 개방형 데이터 형식을 통해 지원되는 개방형으로 최적화된 데이터 저장소라고 볼 수 있겠죠. 여기에 왓슨X 거버넌스는 기업 내에서 이러한 AI를 믿고 맡길 수 있는 토대를 제공하는 것인데요. 현재 화두가 되고 있는 익스플레이너블 AI의 실현을 목적으로 책임감 있고 투명한 워크플로우를 가능하게 하는 툴킷을 제공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마치 우리가 창업을 한다고 했을 때 앱 서비스를 개발하고 온라인 쇼핑몰을
컴퓨터를 구성하기 위해 CPU와 서버용 컴퓨터를 사서 일일이 다 구축하지 않아도 클라우드 업체에 맡기면 내가 집중해야 할 곳에 더욱 집중할 수 있게끔 IBM은 AI 기술로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이되 기업 입장에서 걱정을 없앨 수 있고 빠르게 변화하는 AI 발전 속도까지 따라갈 수 있는 견고하고 완전한 토탈 솔루션으로서의 플랫폼을 제공한다는 것이죠. 결국 AI가 대신 일을 해준다는 것은 기업의 거의 모든 영역에 영향을 미치게 될 텐데요. 노동의 영역부터 시작해서 자동화, 보안, 지속 가능성과 더불어 앱의 현대화까지 이어집니다. 특히 인사와 고객 서비스, 앱 현대화와 관련해서는 IBM 자체적인 분석을 통해 상당히 의미 있는 효과를 거두기도 했고요. 결국 IBM의 왓슨X 플랫폼을 통해 당장 이러한 개선을 이뤄낼 수 있다고 검토되는 부분이 놀라운 부분이죠. 그 어떤 시도를 해도 이 정도 수치의 개선을 쉽게 얻어낼 수는 없으니까요. 이렇게 되면 B2B 시장에서의 IBM의 지위는 어마무시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소비자 활용과 다르게 오히려 개별 기업들을 통한 이러한 서비스는 전 세계적인 생산성과 효율성의 증대로 이어질 것 같아서 정말 세상이 빠르게 바뀌는 데 일조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오늘 IBM의 Think Experience와 테크 서밋 2023 행사를 보면서 다양한 내용을 살펴보았는데요. 개별 태스크 처리보다 더 큰 관점에서의 효율 극대화를 위해서는 현재 우리 사회가 기업과 조직이라는 모듈로 그리고 그 아래는 부서나 팀의 서브 모듈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을 생각해 보았을 때 다소 파편화될 수 있는 다양한 AI 도구들을 각각 활용할 수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측면에서도 이러한 전반적인 플랫폼을 각 기업에 커스터마이징해서 제공할 수 있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AI가 대중들에게 가장 큰 관심을 가졌던 해 중 하나로 기억될 2023년 이렇게 세상 모든 기업들의 역량을 한층 더 끌어올릴 IBM의 왓슨X를 바라보니 내가 일을 하는 것인지 아님 AI가 일을 하는 것인지 헷갈리는 상황 속에서 빠르게 변하는 테크의 흐름에 온몸을 맡기며 전율을 느끼고 있는 안달공학 에러였습니다.